세계 최대 미스터리 중의 하나인 앙코르와트. 솔로몬 왕의 신전에 버금가고 미켈란젤로와 같이 뛰어난 조각가가 새긴 것 같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이 세운 것보다 더 장엄하다. 이는 밀림을 탐험하다 1860년 우연히 앙코르와트를 발견한 프랑스 식물학자 앙리무어의 말이다. 7톤짜리 기둥 1800개, 돌로 만든 방 260여 곳, 5.5km에 달하는 외벽 등은 앙코르와트의 웅장함을 보여주고 있다. 컴퓨터로 설계해도 2년이 걸린다고 하는 이 사원은 12세기의 기술로 불과 30여 년 만에 세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이 지나도록 물이 새지 않는 것은 접착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붕을 비롯한 모든 건축물은 석재를 이용해 돌끼리 서로 끼우고 의지하는 방식으로 지은 것이다. 캄보디아 옛 왕국인 크메르 제국의 수리아 바르만 2세 왕은 수도 앙코르에 200헥타르 규모의 웅장한 사원을 건립했다. 한 개의 무게가 최고 1500kg에 이르는 사암벽돌 500에서 1000만 개를 쌓아 올린 대공사였다. 문제는 사원에 사용된 방대한 회색 사암을 40km나 떨어진 쿨렌산에서 어떻게 운반해왔을까 하는 것이다. 사암은 오랜 세월 동안 모래가 뭉쳐 굳어진 바위를 말하는데 모래가 그 속을 통과하는 지하수에 녹아있던 광물질의 침전으로 굳어진 단단한 암석이다. 석재 운반에는 수십만 명의 인부와 포로가 동원된 것으로 추측된다. 인부들은 석재에 나무 쐐기를 박아 원하는 목적지까지 끌고 가거나 코끼리와 수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과학 전문지 라이브 사이언스 보도에 따르면 쿨렌산 사암벽돌은 수백 개의 운하가 연결된 수로를 통해 운반됐다. 일본 와세다 대학 연구진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주변 지역을 자세히 조사해 석재가 생산된 쿨렌산 기슭에서 50개의 채석장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했다. 또 위성사진을 분석해 채석장과 사원을 연결하는 수백 개의 운하와 도로망이 있었던 것을 알아냈다. 이 같은 수로를 이용하면 채석장과 사원까지의 거리는 40km에 불과하다. 강을 따라 운반하면 90km나 된다는 기존의 추측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다. 이 운하를 통해 톤네사 보수까지 운반한 후 다른 강의 물살을 거스르며 사원까지 다시 실려왔을 것으로 추정했다. 와세다 대학 연구진이 확인한 운하망의 경우 고대 건축가들이 사원을 건설할 때 짧은 길을 택했고 덕분에 30여 년 만에 거대한 사원을 세울 수 있었다. 하루 2,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앙코르와트를 보는 순간 감탄사만 나올 뿐이다. 우선 강 같은 해자를 건너는 다리를 지나야 이 사원으로 진입할 수 있다. 앙코르와트는 그 주위를 넓은 해자가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해자는 폭 200m, 동서 1.5km, 남북 1.3km의 거대한 직사각형으로 둘러싼 성역이다. 정글의 침입을 막아 앙코르와트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동남아 일대의 크메르 제국을 건설할 정도로 강력했던 수리아 바르만 2세. 그는 왜 수도 앙코르에 이같이 웅장한 사원을 지었을까? 앙코르와트는 12세기 힌두교신 비슈누를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그러나 이 사원은 14세기 지도자들에 의해 불교 사원으로 탈바꿈했다. 이곳에 불상이 등장한 것은 이 때문이다. 특이하게도 앙코르와트는 서쪽 방향, 즉 죽음의 방향으로 지어져 독특하다. 서쪽은 힌두교 비슈누 신의 방향으로 수리아 바르만 2세는 죽어서도 신이 되어 신권을 행사하겠다는 야망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지상에서 가장 높은 65m의 중앙탑은 연꽃 봉우리 모양인데 수리아 바르만 2세는 이곳에 비슈누 신을 안치했다. 1층 미물계, 2층 인간계, 3층 천상계를 거쳐 가장 높은 곳이 중앙성소로 우주의 중심이다. 또한 수천 개에 달하는 섬세한 부조와 조각은 종교와 신화 등 다양한 이야기 형식으로 완벽하게 새겨져 있다. 석재 벽면에 아로 새긴 메시지가 1000년이 지나도록 전해져 오늘날 되살아나는 것 같다.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앙코르와트가 지질학자 로베다의 신이 살다가 버린 도시는 아닐 것이다.
해마다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신비로 가득 찬 앙코르를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앙코르로 가보자. 앙코르와트 가는 길. 이승철. 자기 키보다 더 큰 노를 저 한 소녀가 톤레샵 강을 건넌다. 때마침 연잎처럼 생긴 이파리 위에서 백로 몇 마리가 다리 쉼을 한 채 무심한 세월을 굽어보고 있다. 한사코 뭔가를 일으켜보겠다고 비명 소리를 내지르던 날들아, 결국 나에게 무엇을 안겨주었나. 강 저편 구름을 따라 한 줄기 스콜이 지나가고 벌거숭이 소년들이 달려와 손수건을 마구마구 흔들어 준다. Now I drift to you, I dream of a river. 이 시는 욕망의 옷을 벗은 자들의 평화와 고요한 환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카누를 타고 톤레삽 호수를 둘러보면서 천년 전 노젓는 앙코르와트 공사 인부들을 떠올려 본다. 이들 덕분에 웅장한 앙코르와트를 보며 말을 잃었고 톤레삽 호수 맹그로브 숲의 새집도 구경한다. 물 위에 이 새집은 조롱박처럼 특이하게 달려있다. 톤레삽은 캄보디아 전체 면적의 15%를 차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이다. 동남아시아의 젖줄 메콩강이 범람할 때 완충작용을 하는 어머니 같은 호수이다. 호수 곳곳에 설치된 수상가옥에는 현재 15,0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베트남 전쟁 후 피난온 난민과 자손들이다. 이곳 수상가옥촌에는 학교와 약국, 마트와 당구장, 노래방도 있다.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하거나 꽃밭을 갖춘 집도 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보이는 집들도 눈에 띈다. 화장실 배설물은 정화 과정 없이 바로 호수로 흘러들고 주민들은 그 물로 빨래와 세면은 물론 설거지까지 한다. 식량과 생필품은 물 위의 수상시장에서 구입하는 등 모든 생활이 호수 위에서 이루어진다. 가도 황토물로 뒤덮인 톤레삽 호수. 수상가옥에서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드는 아이들. 황토물을 삶의 젖줄 삼아 가족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톤레삽은 황금빛 백조의 호수 같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는 자연이 돌아와 사람의 흔적을 지우기 마련이다. 앙코르 유적은 왕국이 무너지고 인적이 사라지자 얼마 가지 않아 열대 밀림으로 뒤덮였다. 특히 앙코르와트에서 4km 떨어진 타프롬 사원은 건축물 위에서 뿌리내린 거목 등이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새들이 떨어뜨렸다는 씨앗이 싹을 틔워내린 나무의 뿌리가 사원의 돌더미와 엉켜있다. 영화 툼레이더 무대로 유명한 타프롬은 신비한 모습의 안젤리나 졸리를 명배우로 만든 곳이다. 커다란 구렁이가 꿈틀거리듯 건축물 사이에 뿌리 박은 벵골 보리수. 이 같은 거목들이 무너져가는 사원을 휘감고 있는 광경이 너무나 인상적이다.
인간이 만든 건축물과 자연이 오늘날 그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자연이 어떻게 유적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탑프롬의 보수를 중단했다. 오히려 복원하지 않은 모습이 자연적이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지금도 유적을 감싼 나무가 계속 성장해 언제 붕괴될지 몰라 수립이 통제되는 곳이 많다고 한다. 탑프롬은 1200년경 자야바르만 7세가 모친의 사후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지은 사원이다. 건립 당시 사원을 관리하는 인원만 14,000명에 달할 정도로 위용이 대단했다. 그 후 800여 년간 밀림에 방치됐던 탑프롬은 자연이 내린 거대한 뿌리로 서서히 훼손돼 가고 있다. 아무리 완벽한 건축물도 대자연의 힘은 거스를 수 없는 법이다. 인간이 사라지면 자연은 빠른 속도로 회복력을 보일 것이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앨런 와이즈먼은 인간 없는 세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탑프롬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자연으로 돌아갈까?